오만한 사교계 명사는 고급 레스토랑의 여종업원을 조롱하지만 이 단순한 여종업원이 자신이 알고 있는 존엄성과 존중에 대해 모든 것을 다시 생각하게 만드는 이야기를 갖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모릅니다. 경멸적인 행동으로 시작된 일은 곧 우정과 변화에 대한 예상치 못한 교훈으로 변합니다. 그러나 사교계 명사는 이러한 상호작용이 그녀의 삶에 미칠 심오한 영향과 인간관계의 진정한 가치에 대한 그녀의 인식을 예측할 수 없었습니다. 화려한 건물들이 햇빛을 받아 반짝이고 값비싼 자동차들이 곳곳에서 번쩍이는 광활하고 호화로운 도시, 그 중에서도 유독 눈에 띄는 레스토랑이 하나 있었다. 명품의 마도로 알려졌던 이곳은 사교계 인사들과 유력 사업가들이 모여 사업을 논의하고 부를 과시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벨벳처럼 부드러운 실크로 만든 듯한 빨간 드레스를 입은 우아한 사교계 명사 레나타 바스콘첼로스가 여왕의 우아함을 안고 레스토랑에 들어섰습니다. 그녀의 완벽하게 스타일링된 머리와 목에 달린 반짝이는 보석은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말문이 막히게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카운터로 향했고 거기에는 웨이터들이 모여서 아무렇지도 않게 이야기를 나누었다. 레나타의 시선은 공간을 돌아다니다 그녀의 눈이 순수한 미소와 친절한 표정을 지닌 웨이트리스 소피아에게 떨어졌습니다. 레나타가 자신의 특권적인 테이블에 앉아있는 동안 웨이트리스는 항상 세심하고 항상 도움을 줄 준비가 되어 고객 사이로 이동했습니다. 그러나 레나타는 웨이트리스를 동정심으로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의 시선에는 경멸과 주권이 뒤섞여 있었다. 그녀는 절호의 기회인 비즈니스 오찬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자신보다 낮은 계층의 사람과 공간을 공유한다는 생각에 그녀의 오만함이 눈에 띄었습니다. 레나타는 친구들에게 둘러싸여 테이블에 자리를 잡고 비꼬는 말투로 웃으며 주변 사람들에 대해 논평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몇몇 사람들의 스타일을 보세요. 그들이 대중 앞에서 어떻게 행동하는지 알고 있기를 바랍니다. 그녀는 눈에 닿지 않는 미소를 지으며 웨이터, 특히 소피아에게 자신을 작게 느끼게 하려는 듯 말했습니다. 레스토랑 안의 분위기는 억압으로 가득 차 있었고 긴장감이 다시 고조되어 모두가 눈치채는 듯했지만 감히 행동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나 비웃음과 은밀한 속삭임 속에서도 소피아는 단순한 웨이트리스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회복력과 극복에 관한 이야기를 마음과 영혼에 담았습니다. 겸손한 동네에서 자란 그녀의 어린 시절은 어려움과 불편함으로 얼룩졌습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바느질을 하는 재봉사인 어머니를 보면서 열심히 일하는 것의 가치를 배웠습니다. 어려움에 압도당하는 대신 소피아는 자신이 봉사한 각 고객의 이야기에서 영감을 얻었으며 언젠가 자신의 삶을 바꿀 수 있다는 꿈을 꾸었습니다. 오사보어 도럭소에서의 삶은 그의 목표를 향한 한 걸음이었고 그가 제공하는 모든 요리는 그의 결단력의 증거였습니다. 레스토랑은 부유함으로 둘러싸여 있었지만 소피아에는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지 않은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바로 진실한 마음과 희망으로 가득 찬 표정이었습니다. 하찮은 취급을 받았을 때 그녀는 굳건히 서서 심호흡을 했으며 진짜 어려움은 동정심의 부족에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어느 날 고객이 술에 대해 불평하는 가장 어려운 순간에 소피아는 항상 인내와 겸손의 중요성을 가르쳐준 어머니를 기억했습니다. 당신이 인생의 어느 곳에 있든 당신이 진정 누구인지 잃지 마십시오 라고 그는 말하곤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녀를 자신의 위치에 확고하게 유지해준 것이었습니다. 고객에게 미소를 지을 때마다 그녀는 자신의 꿈에 더 가까워진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녀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힘은 뚜렷했지만 그녀는 곧 이 오만한 사교계 명사에게 도전을 받게 되었고 그녀의 경멸은 그녀에게 직접적으로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그리고 소피아는 마음속으로 삶이 그녀를 놀라게 하는 방식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곧 일어날 반전을 예측할 수는 없었습니다. 레나타 베스컨셀로즈가 소피아를 경멸적인 시선으로 바라보는 순간 그녀는 웨이트리스가 자신의 세계관을 바꾸려고 한다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강한 성격과 우월한 태도를 지닌 레나타는 항상 자신이 평범한 사람들의 현실에 흔들리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소피아가 주문을 받으러 테이블로 다가왔을 때
레나타는 마치 웨이트리스의 존재가 그들의 화려한 분위기를 방해하는 것일 뿐인 것처럼 그녀와 친구들 사이에서 시선을 높이곤 했습니다. 무엇을 추천하시나요? 레나타가 비꼬는 듯한 어조로 물었다. 전문적인 자세를 유지한 소피아는 진심 어린 미소로 대답했습니다. 오늘의 생선 구이는 탁월한 선택입니다. 마담님. 신선한 재료와 약간의 허브로 준비되어 있어 손님들이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소피아의 차분하고 확신에 찬 반응은 서비스가 실제로 무엇인지를 일깨워 주었습니다. 단순한 서비스가 아니라 경험의 교환이었습니다. 그러나 사교계 명사는 그것을 그렇게 보지 않았습니다. 레나타는 오만함으로 가득 찬 눈을 굴렸다. 나는 단지 당신만큼 지루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라고 그녀는 놀리듯 대답해 친구들을 웃게 만들었다. 경멸이 팽배했습니다. 그리고 웃음소리가 테이블 주위에 울려 퍼지자 소피아 내부의 무언가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분노의 목소리였다. 어떻게 누군가가 그렇게 잔인하고 무감각할 수 있습니까? 러나터가 그녀를 보고 웨이트리스가 아닌 이야기가 있는 여성을 보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그러나 소피아는 굴욕에도 불구하고 고개를 들었다. 나는 쟁반 뒤의 얼굴 그 이상이다. 라고 그는 생각했습니다. 그 말이 그의 마음속에 울려 퍼지고 상처는 힘이 될 것이다. 러나터가 농담에 열중하고 있는 동안 뭔가 그녀를 괴롭히고 있었습니다. 그 단순한 웨이트리스 뒤에는 그녀가 상상했던 것보다 더 깊은 이야기가 있다는 약간의 느낌. 점심 식사가 진행되면서 긴장감이 고조되었습니다. 레나타는 자신을 둘러싼 현실을 인식하지 못한 채 소피아를 계속 조롱했습니다. 그녀의 말에 담긴 경멸은 자신도 이해할 수 없는 내면의 갈등을 감추는 가면이었다. 웨이트리스를 비웃을 때마다 얘 속의 작은 조각이 유머러스하게 드러났고 이 웅얼거림은 연설의 대사 사이에 있었습니다. 동시에 소피아는 자신을 주장해야 할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본능적으로 그녀는 그런 진부함이 자신을 정의하는 것을 허용할 수 없다고 결정했습니다. 그녀는 갑자기 용기를 내어 다시 레나타의 테이블로 다가갔습니다. 그것이 그가 원했던 것, 오만함에 맞서는 용기였다. 부인, 음식이 음식이라면 서비스는 저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의 품위 있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라고 그는 확고한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그 말이 테이블을 뒤흔들었다. 웨이트리스가 보여준 대담함에 놀란 레나타의 눈이 커졌다. 웃음이 멈추고 분위기가 달라졌다. 이제 주변의 모든 사람들은 그 웃음이 존경심의 부족으로 바뀌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웨이트리스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과소평가되기를 거부하는 자연의 힘이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장소의 역동성에 갑작스러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러나터는 자신의 농담이 더 이상 재미없다는 것을 깨닫고 잠시 멈췄습니다. 그 순간 그녀가 몰랐던 것은 소피아에게는 그녀가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더 깊이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예식의 절묘한 테이블 위에서 불편한 분위기가 드러나면서 두 여자의 운명이 교차하는 지점이 드러날 위기에 처했다. 레나타의 화려한 외관 뒤에는 사회가 종종 무시하는 불안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소피아의 마음 깊은 곳에서는 사회계층에 관계없이 존엄성과 존중이 보편적이라는 것을 보여주겠다는 용기가 점점 더 강해졌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어떻게 계속될 것인가? 어떤 일이 펼쳐질까요? 글쎄, 그것은 앞으로 다가올 일의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레스토랑에 울려 퍼지는 감미로운 음악은 사람들을 잊혀진 추억으로 데려가는 힘이 있었다. 러나터 베스컨셀로즈가 계속해서 소피어를 조롱하는 동안 웨이트리스는 잠시 동안 멜로디에 지배당했습니다. 어머니가 집에서 저녁을 준비할 때 부르던 옛 노래, 희망과 사랑을 담은 멜로디였다.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싸우고 꿈꾸던 어린 시절의 기억과 어머니가 소피아의 눈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녀는 어머니가 식탁 위에 간단한 요리를 놓고 그녀에게 큰 꿈을 꾸도록 격려하며 항상 내가 빛나는 것을 막을 수는 없다 라고 말했던 밤을 기억했습니다. 이 노래는 그녀를 꿈과 다시 연결시켜주고 그녀의 결의를 더욱 굳건하게 해주었습니다.
잠시 동안 레나타의 경멸이 먼 그림자로 변하자 소피아는 어떤 어려움에도 맞설 수 있다고 느꼈습니다. 음악은 그녀의 마음속에 울려 퍼지며 그녀가 제공하는 모든 미소가 더 큰 의미를 가지고 있음을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사교계 명사의 오만함은 마치 부의 세계에 음악이 존재하지 않은 것처럼 그녀를 지우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주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전혀 인식하지 못한 레나타는 그녀 앞에 있는 겸손하고 웅장한 모습에서 나오는 힘을 알아차리지 못한 채 계속 웃었습니다. 레스토랑 안팎에서 뭔가 변화가 시작되고 있었지만 두 사람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었습니다. 소피아가 감정을 회복하려고 노력하는 동안 단골 손님인 알베르토 씨가 레스토랑에 들어왔습니다. 그는 항상 이야기와 놀라움으로 가득 찬 노인이었고 모든 사람, 특히 젊은 웨이트리스에게 친절하기로 유명했습니다. 알베르토는 늘 그렇듯 창가에 있는 테이블에 앉았고 곧 주변 환경의 긴장감을 알아차렸습니다. 소피아의 얼굴을 본 그는 미소를 지으며 그녀에게 손을 흔들며 가까이 오라고 신호했습니다. 소피아, 만나서 반가워요. 그는 눈에 부드러운 빛을 띠며 말했다. 오늘 하루 잘 지내세요. 소피아는 심호흡을 하고 레나타의 식탁이 혼란스러운 가운데 노인이 있는 곳에서 안전한 피난처를 찾았습니다. 저는 괜찮아요. 알베르토 씨, 당신은요? 그는 살짝 미소를 지으며 물었다. 아, 인생은 춤처럼 계속됩니다. 하지만 오늘은 음악이 더 크게 말해줍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는 호기심과 걱정이 섞인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며 자신의 책상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깨달았습니다. 알베르토는 그 주제에 섬세하게 접근할 용기를 가졌습니다. 멀리서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사람은 잔인할 수도 있죠. 그렇죠? 소피아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진정 누구인지 보여주는 것은 바로 이런 순간입니다. 존엄성은 사회적 지위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음과 역사에서 나옵니다. 알베르토 씨는 지혜로 가득 찬 눈빛으로 동의했습니다. 그는 항상 소피아가 강해지도록 격려했고 언젠가는 그녀가 단순한 웨이트리스 이상의 사람이 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날 그의 말은 소피아가 이미 가지고 있던 용기를 상기시켰고 그녀는 사교계 명사의 지배에 직면할 용기를 느꼈습니다. 익숙한 웃음과 희망의 손길로 대화를 마무리하면서 알베르토는 특별한 요청을 했습니다. 가장 맛있는 요리를 가져다 주세요. 오늘은 인생을 축하하고 싶습니다. 소피아는 경멸의 바다에서도 사랑과 우정이 여전히 빛날 수 있다고 느끼며 진심으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소피어가 러나터의 테이블에서 떠나자마자 기념품이 소피어의 마음을 침범하기 시작했습니다. 부엌으로 향하는 발걸음 하나하나가 마치 타임오프를 겪는 듯 과거의 모습을 떠올리게 했다. 신선한 재료의 냄새와 함께 저녁 식사를 준비할 때 다정하게 안아주던 어머니의 팔에 대한 기억이 뒤섞였습니다. 그 시절, 끊임없는 싸움에도 불구하고 소박한 그들의 집에는 웃음과 사랑이 가득했습니다. 집벽에는 흑백 사진이 장식돼 소소한 행복의 순간을 담아냈다. 그의 어머니는 항상 행복은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느끼느냐에 달려있다는 점을 강조하셨습니다. 내 딸아, 인생은 우리 마음속에 간직하는 순간과 추억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해라. 라고 그녀는 재활용된 천으로 새 드레스를 바느질하면서 말했습니다. 이러한 추억은 허공에서 아름다운 옷을 만들어낸 어머니의 의상 하나하나를 떠올리며 웃음을 자아냈다. 이제 가혹한 현실이 그들을 둘러싸고 있었지만 소피아는 자신의 유산이 강인함과 연민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레나타의 조롱 때문에 내면의 빛이 어두워지는 것을 허용하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나는 내가 가진 가장 소중한 것, 즉 내 이야기와 어머니의 사랑을 기억할 것입니다. 그것이 정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라고 소피아는 테이블로 돌아가 예배를 마치려고 준비하면서 생각했습니다. 삶의 경험을 할 때마다 그녀는 돈으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의 경솔함에 대해 더 강해지고 저항하게 되면서 그녀가 마음속에 품고 있던 목적은 하루 종일 점점 더 분명해졌습니다. 그 사이 레나타는 자신의 우월감에 푹 빠져 있었습니다.
그는 주변의 역학관계를 무시하고 제한된 친구들에게만 집중했습니다. 그녀는 그 식당에서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도 모르는 성의 여왕처럼 느껴졌습니다. 소피아와 그녀의 대결 결과로 테이블에 있던 모두가 조용해지자 레나타는 재빠르게 화제를 바꿔 사소한 일에도 웃음으로 분위기를 되살리려 했다. 그녀는 마치 인간의 존엄성이 농담으로 무시될 정도로 무시하는 듯한 태도를 유지했다. 사교계 명사는 자신의 공감 능력 부족이 매 순간 더욱 분명해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친구들은 그 웨이트리스가 자신이 원하는 것보다 자신의 성격에 대해 더 많은 것을 드러냈다는 것을 깨닫고 분노를 표출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레나타는 흔들리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대신 그녀는 후회나 반성을 무시하고 오만함으로 물러나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그는 세상이 그의 무대이고 다른 모든 사람들은 단지 조연일 뿐이라고 믿으며 자신의 안전지대에서 편안함을 느꼈습니다. 그는 인생이 운명을 하나로 묶는 독특한 방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과 바로 그 순간 그의 행동이 예상치 못한 미래를 위한 씨앗을 심고 있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그녀는 소피아의 새로운 힘이 변화의 신호, 인생이 그녀에게 피할 수 없는 교훈을 가져다 줄 것이라는 전조라고는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무지에 의해 보호된 레나타의 오만함은 그녀가 그토록 피했던 현실과 충돌할 수도 있다. 여전히 긴장감이 감돌고 있는 동안 레나타는 망설였습니다. 소피아의 대담함은 그녀를 무장해제시켰고 그녀가 무시하고 싶었던 일에 맞서도록 강요했습니다. 자신감 있고 꾸준한 시선을 지닌 웨이트리스는 단순한 직원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말에는 레나타가 자신에 대해 갖고 있던 이미지와 상반되는 부인할 수 없는 힘이 있었다. 사교계 명사가 레스토랑 유니폼 너머로 소녀를 바라보자 그녀의 마음속에는 불안감이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레나타는 단지 디자이너 라벨과 값비싼 액세서리의 집합체로 비춰지는 것을 항상 두려워했습니다. 친구들이 조롱하는 동안 레나타는 자신이 학급 때문이 아니라 불안감 때문에 얼마나 많이 과소평가받았는지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러나터가 몰랐던 것은 소피어의 실화는 그녀가 경멸했던 친절한 웨이트리스를 훨씬 뛰어넘는다는 것이었습니다. 내면 깊은 곳에 있는 소피아는 레나타의 인식을 영원히 바꿀 수 있는 비밀을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사진에 대한 타고난 재능과 여가 시간에 키운 열정, 그리고 그녀의 독특한 눈 덕분에 많은 전문가들이 꿈꾸는 방식으로 사람들의 본질을 포착할 수 있었습니다. 러나터는 자신을 섬긴 여성이 곧 자신의 인생 이야기의 일부가 되어 자신의 전체 세계관에 도전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이 계시는 둘 사이의 역동성을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러나터가 자신의 반성을 바라보고 자신의 불안감과 허세에 맞서도록 강요할 것입니다. 그녀가 이것을 이해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그 대답은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방식으로 나올 것입니다. 같은 순간 레스토랑의 사진작가인 루카스는 레나타와 소피아 사이의 상호작용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는 항상 조용히 관찰해왔지만 그 토론의 힘이 그를 사로잡았습니다. 통찰력 있는 눈을 가진 루카스는 이 웨이트리스에게 눈에 보이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소피아가 몇 번 따라가던 길을 지나며 여가 시간에 어머니가 준 카메라로 찍은 그녀의 사진에 감탄했습니다. 소피아의 사진은 꿈이 예술로 변한 것이었고 루카스는 그러한 본질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웨이터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 종종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개입하기로 결심하고 얼굴에 살짝 미소를 지은 채 레나타의 테이블로 다가갔습니다. 죄송합니다. 베스컨셀로즈 부인. 저는 사진작가이고 당신의 상호작용을 관찰하고 있습니다. 여기 소피어는 당신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존재입니다. 그녀의 미소 뒤에는 놀라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더 깊이 파고들면 당신은 그것이 당신의 렌즈를 통해 포착하는 것이 당신의 재산보다 더 가치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아마도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그것을 상기시켜줄 사람일 것입니다. 루카스의 말투는 차분했지만 예리했고 레나타에게 희미한 취약성을 심어주었습니다. 이전에는 자신감이 넘쳤던 사교계 명사가 이제는 감정의 소용돌이에 휩싸였습니다. 그들의 대화에 개입한 사진가는 누구였나요?
그러나 그의 말은 간단했지만 그녀의 마음속에 울려 퍼졌습니다. 더 많이 소유하거나 더 존재하는 것에 의존하지 않는 삶에 대한 새로운 시각이 있을 수 있을까요? 레나타는 머리가 어지러워지자 이 순간이 그때까지 그녀가 보기를 거부했던 계시의 시작일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테이블의 긴장감과 루카스의 공격적인 시선을 알아차린 소피아는 불쾌감을 느껴야 할지 아니면 우쭐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의 개입은 예상치 못한 일이었지만 깊은 위로가 되었습니다. 루카스의 말은 용기를 불러일으켰을 뿐만 아니라 레나타가 자신의 행동을 다시 생각하게 만드는 무게도 있었습니다. 그 사진작가는 그녀가 속한 상류층 사회의 많은 사람들보다 그녀를 더 잘 알고 있었습니다. 어쨌든 그는 소피아가 보여준 빛, 그녀 주변의 오만함의 피상성을 가리는 순수한 본질을 식별했습니다. 그리고 레나타가 자신의 행동을 재고하면서 순간적인 깨달음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상호작용으로 인해 그녀는 항상 피하려고 노력했던 것, 즉 진정성과의 관계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과거에 그녀는 항상 자신의 업적이 눈에 띄기를 원했지만 실제로 중요한 것과의 연결이 끊어졌습니다. 웨이트리스에게 시선을 고정한 채 러나터는 자신의 여정을 되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이 내부 대결은 그녀를 더 이해하게 만들고 진정한 가치는 외모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각자가 담고 있는 이야기에 있다는 것을 누가 알겠습니까? 결국 소피어는 이것이 러나터의 사진 기술뿐만 아니라 삶과 세계에 대한 그녀의 관점을 보여줄 기회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하여 발견과 공감의 순환이 엮이기 시작했고 어느 누구도 예측할 수 없었던 방식으로 서로 다른 삶을 하나로 묶었습니다. 이 모든 일이 전개되면서 러나터는 자신의 자존심이 그때까지 깨닫지 못했던 것, 즉 다른 사람들과 진정으로 연결되어야 하는 필요성과 충돌한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녀의 마음 한구석에는 불안과 불안의 미로가 그녀를 자신의 인간성으로부터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루카스의 공감과 소피아의 강인함을 통해 그녀는 화려함과 부유함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재산으로는 결코 살 수 없는 진실, 연약함, 기쁨으로 가득 찬 삶이 있었습니다. 잠시 반성하면서 러나터는 나를 지금의 나로 만드는 것은 무엇인가? 라고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친구들이 패션과 행사에 대해 계속 투덜거리는 가운데 그녀는 소피아를 바라보며 처음으로 모든 판단을 뛰어넘는 이야기를 볼 수 있었다. 소피아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겸손함과 강인함은 그녀의 흥미를 끌었고 무엇보다도 그녀 안의 변화에 대한 열망을 일깨웠습니다. 삶의 테피스트리 안에서 각 사람에게는 역할과 이야기가 있다는 이해가 그녀를 감쌌습니다. 너무 제한적이고 피상적으로 가득 찬 그의 세계는 이제 새로운 우정과 연결의 가능성을 열었습니다. 소피아가 렌즈를 통해 세상의 아름다움을 포착할 수 있었다면 왜 레나타는 자신의 삶에서도 그렇게 할 수 없었을까요? 그리하여 이 두 여성의 운명은 점차적으로 파열과 변화로 얽히기 시작했고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았던 자기 발견과 새로운 현실의 길을 약속했습니다. 소피아의 대담한 대응 이후 레스토랑에는 깊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눈에 띄게 흔들리는 레나타는 웨이트리스의 말에 충격을 이해하려고 노력했다. 그녀에게 있어 그녀는 언제나 누구보다 위대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소피아의 대담함은 그녀가 수년에 걸쳐 쌓아온 방어벽을 뚫고 나갔습니다. 한때 그의 오만함을 위한 무대였던 테이블은 이제 그의 두려움을 반영하는 거울이 되었다. 주변 손님들의 수군거림은 더욱 거세졌고 권력의 이미지를 회복하려는 레나타에게 시선이 쏠렸다. 당신은 지금 누구와 이야기하고 있는지 모르실 겁니다. 그녀가 중얼거렸지만 그녀의 어조의 강도는 더 이상 예전과 같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 소피아는 가슴이 뛰지만 새로운 희망으로 가득 차서 떠났습니다. 그녀는 그토록 긴박한 상황 속에서도 자신을 방어할 수 있었다는 사실이 자랑스러웠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용기가 솟아올랐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세상에 보여줄 때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의 교차점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레나타는 세상이 그녀를 스토킹하고 있는 것처럼 느꼈고 잠시 동안 그녀의 빛나는 원 너머에 다른 현실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녀가 품고 있던 편견 때문에 그녀는 열등하다고 여겨지는 사람들의 위대함을 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원하지 않더라도 소피아의 메시지가 그의 마음속에 울려 퍼졌습니다. 하지만 러나턴은 다음에 무엇을 하기로 결정했을까요? 그녀가 자신의 오만함을 바꾸느냐, 아니면 계속 유지하느냐의 선택에 직면했을 때 이러한 긴장감이 분위기 속에서 요동쳤습니다. 한편 사보어 도럭소 주방에서 셰프는 소피아에게 자신의 고객 서비스 방식이 얼마나 훌륭하고 영감을 주는지 말했습니다. 그때 그는 편안한 대화 톤으로 그녀에게 메뉴에 출시할 새로운 요리를 맛보는 팀에 합류하라고 요청했습니다. 소피아는 자신에게 주어진 기회를 거의 믿을 수 없었습니다. 비록 그녀의 가슴은 행복으로 뛰었지만 식당에서 일어난 일을 잊을 수 없었습니다. 레나타와 주고받은 말은 그녀의 여정을 반성하게 만들었다. 그것은 단순한 직업 그 이상이었습니다. 그것은 자기 발견의 길이었습니다. 제공되는 요리와 고객이 제공될 때마다 그녀는 자신의 경력을 쌓았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삶을 위한 새로운 미래도 구축했습니다. 따라서 팀에 합류하기로 결정한 것은 그녀가 예상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방법이었습니다. 오래지 않아 소피어는 레스토랑의 요리 경험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각각의 새로운 레시피가 역사의 일부를 가져오는 활기차고 창의적인 세계였습니다. 시식회에서는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여러분의 의견이 반영되었습니다. 그제서야 그녀는 자신의 목소리가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았습니다. 팀은 점점 더 단결되었고 혁신에 대한 추구가 모든 사람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러나 소피아는 인생의 이 새로운 국면이 결국 예상치 못한 재회, 어쩌면 훨씬 더 큰 도전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러나턴은 멀리서 팀을 지켜보며 웨이트리스의 새로운 자신감을 알아차렸습니다. 그의 마음에는 질투와 존경심이 뒤섞여 일어나기 시작했고 그에게 이상한 내부 혼란이 생겼습니다. 그녀는 소피아와 같은 단순한 직원을 소중히 여기지 않았지만 그녀의 변화는 사교계에 호기심을 불러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러나턴은 친구들과 사업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던 중 고객 서비스 영역에 관심을 쏟았습니다. 그녀는 이제 소피어가 이전에는 눈치채지 못했던 특별한 배려로 고객을 대한다는 사실을 알아차렸습니다. 고객의 요구를 수용하는 따뜻한 눈빛과 온화한 태도는 이전에 자신이 보여주었던 경멸적인 태도와 크게 대조되었습니다. 내부적으로 러나턴은 일어난 일을 잊는 것과 아마도 자신이 불공평했다는 사실을 직면하는 것 사이에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 사람은 갖고 있는데 나한테는 없는 게 뭐야? 레나타는 마음속에 점점 커지는 혼란을 보여주지 않으려고 생각했습니다. 그녀가 지배적인 인물, 권위의 목소리가 되는 것은 언제나 쉬웠습니다. 그러나 이제 의문이 생겼습니다. 레스토랑 매니저가 팀에게 건배를 했을 때 러나턴은 사려 깊었습니다. 소피아를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과 같은 수준으로 포함시키는 것은 어떤 종류의 관리일까요? 그의 사고방식에 뭔가가 바뀌고 있었고 권력에 대한 생각에 의문이 생겼습니다. 사교계 명사는 이러한 불편함이 자신 내부의 깊은 격려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마음속 깊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본질 중 가장 숨겨진 부분을 직시하고 그녀를 가치 있게 만든 것은 단지 부만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야 할까요? 대답 없는 하루가 계속됐지만 그녀의 마음속에 성찰의 씨앗이 싹트기 시작했다. 소피아는 새로운 전환점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한 채 용기와 과거의 상처 사이의 내부 투쟁 속에서 계속 전진했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러나턴은 비즈니스 점심뿐만 아니라 레스토랑에 더 자주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마치 자신에게 도전한 여성에 대해 더 알고 싶어하는 것처럼 항상 소피아와 시선을 맞추는 방법을 찾았습니다. 이상한 관계가 발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러나터가 소피아의 눈에 보이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기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멀었습니다. 그것은 계급과 겸손, 특권과 무관심 사이의 충돌이었고 그녀를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요리사가 특별 행사에서 유명한 미식 평론가에게 선보일 요리를 준비하도록 소피아를 초대했을 때 러나터는 감동을 받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피아는 마땅히 받아야 할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동시에 러나터는 그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고 자존심과 불안감으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중요한 날이 다가왔고 레스토랑은 꽃과 조명으로 장식되어 그 어느 때보다 아름다웠습니다. 소피아는 긴장했지만 그녀의 눈에는 결심의 빛이 빛났습니다. 그리고 러나터가 예상하지 못한 것은 그녀의 길이 그녀가 지금까지 배운 모든 것을 테스트하는 방식으로 소피아와 다시 교차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편견은 형성될 수 있는 유대보다 더 강할까요? 평론가가 테이블로 다가가자 긴장감이 감돌았고 소피아의 이야기는 예상치 못한 것과 불가피한 것이 뒤섞인 결과를 드러내면서 새로운 장을 열려고 했습니다. 이 극복 이야기의 또 다른 막이 막 열리려던 참이었다. 어색한 대결 이후 식당에 약간의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항상 자신의 쇼의 스타였던 러나터 베스컨셀로즈는 이제 갑자기 관객석에 서서 점심을 먹으러 자리에 앉아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인내력 공연을 보게 되었습니다. 부끄러움이 그의 얼굴에서 흘러내리기 시작했고 영원히 빚어질 것 같았던 경멸의 표정은 혼란으로 바뀌었습니다. 열등하다는 비난을 받았던 사람이 어떻게 그토록 용감하게 반응했을까요? 자신감이 흔들린 레나타는 이제 다시 한번 마지막 말을 해야 할 때라고 결정했습니다. 거의 반사적으로 그녀는 테이블에서 일어나 소피아를 바라보며 다소 정교하지만 여전히 경멸적인 어조로 말했습니다. 당신이 나에게 존엄성에 관해 뭔가를 가르쳐 줄 수 있다고 정말로 믿습니까? 여기 이 환경에서 당신은 더 이상 아무것도 아닙니다. 직원보다 방은 다시 조용해졌고 모든 시선은 이제 레나타를 향했습니다. 그러나 그 짧은 순간에 소피아의 관점은 더욱 비하되기는커녕 밝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레나타는 존엄성이 실제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전혀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다음 공격에 대응하여 소피아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존엄성이 돈으로만 측정된다면 부인, 당신의 삶이 어떤 모습인지 평가해 보아야 합니다. 이 문장은 방안의 폭탄이었고 눈에 띄게 충격을 받은 레나타는 자신의 오만함의 현실이 무너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순간순간 역학관계가 바뀌었고 나는 레나타가 모든 사람에게 던진 경멸의 사슬을 끊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생각에 푹 빠져 떠났고 참석한 나머지 사람들은 그 뚜렷한 긴장감의 공간에서 진정한 교훈이 펼쳐지기 시작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때부터 그들의 내면에는 새로운 방향으로 불어오는 바람처럼 뭔가가 변한 것 같았다. 레나타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자신을 항상 둘러싸고 있던 외적인 빛과 피상성보다 삶에 더 많은 것이 있는지 궁금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에도 오사보어 도럭소 레스토랑의 분위기는 긴장감 넘쳤지만 달랐습니다. 소피아의 말을 지울 수 없었던 레나타는 그곳을 더욱 자주 방문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레스토랑에서 제공하는 이국적인 음식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그 웨이트리스가 실제로 누구인지 알아낼 수 있다는 점에 매료되었습니다. 소피아는 눈에 특별한 반짝임으로 작업을 계속했습니다. 그녀는 레스토랑에 입장하는 모든 사람에게 기억에 남는 경험을 선사하는 일을 담당했습니다. 비록 그것이 러나터와 같이 더 까다로운 고객에게도 음식을 제공해야 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소피아의 매력과 우아함은 여러 고객들의 신뢰를 얻기 시작했고 레나타는 흥미를 느끼며 그녀의 테이블에서 지켜보았습니다. 어떻게 그녀는 경멸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많은 빛과 기쁨을 가져올 수 있습니까? 러나터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마침내 어느 날 레스토랑의 나머지 부분이 비어있고 거기에는 러나터와 소피아만 있었을 때 러나터는 대화를 시작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보통 이런 평가를 받나요? 당신의 감정, 레이더는 꽤 정확하지 않나요? 레나타는 억지 웃음을 지으며 물었다. 길을 잃지 않은 소피아는 이것이 기회라고 느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레나타. 눈앞에 있는 것 너머를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인생은 가르치고 내 이야기는 증거입니다. 부모님은 어려운 현실에서 오셨고 나에게 강해지라고 가르쳤습니다. 모두가 당신의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소피아는 레나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사교계 명사는 그 이야기에 너무 매료되어 그 말이 자신이 세운 벽을 통과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소피아는 우회로 대신 다리를 건설하기 시작했고 그녀가 가족으로부터 물려받은 유산이 그녀의 광채를 뒷받침하는 진정한 힘임을 드러냈습니다. 어느 순간 레나타는 오만함의 공기가 아닌 본능적인 호기심과 그토록 단순해 보이면서도 동시에 매우 장엄해 보이는 이 여성의 삶에 대해 더 알고 싶은 열망의 공기를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예상치 못한 대화 이후 레나타는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팡파르도 없이 그녀는 새로운 눈으로 주변을 둘러보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그녀는 혼자 있을 때 소피아가 한 무리의 사람들에게 봉사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언뜻 보기에 서로 다른 배경을 가진 손님들이 섞여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제 막 명품 레스토랑에서 접하기 시작한 온갖 이야기와 경험들이 있었다. 러나터는 극심한 공감을 느꼈고 뭔가 다른 일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녀는 소피아에게 특별한 디저트를 만드는데 도움을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나는 이 창조 경험이 지지의 신호가 될 것이라고 결심했습니다. 처음에는 소피아가 살았던 즐거운 삶을 더 알아보고자 했던 단순한 의도가 진심 어린 행동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디저트가 제공되자 소피아의 감탄스러운 표정에 레나타는 겁을 먹었습니다. 이 판단적인 세상에서 어떻게 그렇게 자연스러울 수 있나요? 레나타가 물었다. 저는 친절한 행동 하나하나가 누군가의 진로를 바꿀 수 있다고 믿습니다. 저는 단지 사랑으로 제 일을 하고 싶을 뿐이고 그게 저에게 중요한 전부입니다. 라고 소피아는 대답했습니다. 레나타는 디저트뿐만 아니라 그들 사이에 드러나는 진정한 행동에 만족하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단순한 교환이 사회위계의 논리로는 포착할 수 없는 소중한 순간들을 드러냈다. 서로 다른 세계에서 온 이 두 여성 사이에 새로운 유형의 우정이 형성되기 시작했지만 그들은 어떻게든 경험과 감정을 공유하면서 예상치 못한 연결을 발견했습니다. 소피아는 조금씩 자신의 과거와 직면해야 했던 어려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러나터는 각 이야기에 매료되었고 그리하여 그들 사이의 친절, 이해, 수용의 순환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둘 다 경험하고 있는 새로운 단계에서 소피아와 레나타의 우정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꽃피우기 시작했습니다. 멀어짐으로 시작된 인연은 경계를 넘나드는 섬세한 유대감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제 레스토랑에 더 많이 관여하고 있는 러나터는 여러 차례 소피아에 합류하여 레스토랑을 더욱 환영하고 포용적인 장소로 만드는 방법에 대한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져왔습니다. 사교계 명사는 이제 화려함과 과시 너머의 삶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고 소피아에서 단순한 친구가 아닌 진정한 멘토를 찾은 것에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두 사람은 뗄래야 뗄 수 없게 되었고 함께 사회적 활동을 위한 작은 공간을 만들어 지역사회의 어려운 사람들에게 건강한 식사를 제공했습니다. 그들은 친절한 행동이 많은 사람들의 삶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서로에 대해 느꼈던 존경심과 존경심이 굳건해지면서 이전에는 극복할 수 없을 것 같았던 차이가 줄어들었습니다. 러나터는 소피아의 집을 방문하기 시작하여 가족의 존재에 자신을 통합했습니다. 경멸의 표시로 시작된 그 관계는 이제 오직 사랑과 수용, 그리고 서로의 목적에 대한 더 깊은 이해만을 일깨웠습니다. 소피아는 자신이 레나타의 삶을 변화시키는 인물임을 밝혔고 레나타는 소피아에게 새로운 세계를 제공했습니다. 서로 반대편에 있던 두 여자는 사회라는 꼬리표를 초월한 우정을 쌓아왔다. 원래의 이야기와 각자가 마음에 새겼던 교훈은 이제 밝은 미래에 얽혀버렸습니다. 그곳에서 진정한 부는 더 이상 물질적 소유가 아니라 친절의 아름다움과 우정의 힘으로 측정되었습니다. 소피아는 매일 지치지 않고 일하며 종종 극복할 수 없을 것 같은 어려움에 직면했습니다. 레스토랑 오사보어 도럭소는 까다로운 고객으로 유명했으며 문을 통과하는 고객은 모두 극복해야 할 새로운 시험을 의미했습니다. 소피아가 테이블 사이를 오가며 맛있는 요리가 가득한 트레이의 균형을 맞추면서 기다릴 인내심이 없는 고객의 요청을 충족시키려고 노력하면서 교대 근무가 계속되는 날도 있었습니다.
레나타의 신랄한 말이 그녀의 마음속에 울려 퍼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얼굴에 미소를 띠고 흠잡을 데 없는 서비스를 유지했습니다.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소피아는 고객 만족, 진심 어린 칭찬, 성수기 사이의 평화로운 기다림 등 작은 승리에 감사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러나 압력은 일정했습니다. 그녀를 짓누르는 것은 육체적인 일뿐만 아니라 감정적인 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소피아는 사교계 인사들과 사업가들의 경멸적인 중얼거림을 자주 들었고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무감각할 수 있는지 궁금해했습니다. 날이 갈수록 그녀는 자신의 품위를 확고히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한지 의문을 품었습니다. 그러나 주위를 둘러보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싸우고 있는 것을 보면서 그는 자신의 힘이 새로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결코 포기하지 않는 것의 중요성을 가르쳐주고 계속 나아갈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신 어머니를 생각했습니다. 이로써 각각의 도전이 그들의 꿈에 한 걸음 더 가까워졌다는 생각이 어둠 속에 빛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레스토랑에서의 매일은 힘든 시간이었지만 그녀의 정체성과 목적을 재확인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했으며 그녀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는 힘과 저항의 순환을 만들어냈습니다. 소피아가 직면한 어려움은 그녀의 결단력을 강화하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그녀가 받은 모든 경멸은 그녀를 파괴하기보다는 오히려 그녀를 자극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가식적인 미소와 오로지 지위를 보여주기 위한 대화로 둘러싸인 테이블을 관찰하면서 그녀는 어려움 속에서 영감을 얻기 시작했다. 한 번은 특히 힘든 날, 레나타가 소피아뿐만 아니라 가족을 잃은 동료 중 한 명을 조롱했을 때 소피아는 테이블 사이에 잠시 멈춰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녀는 고통에 직면해야 했던 모든 시간과 각각의 어려운 순간이 어떻게 그녀를 더 강하게 만들었는지 기억했습니다. 폭풍 한가운데 있는 섬처럼 소피아는 고통을 힘으로 바꾸는 신념을 고수했습니다. 그녀는 주변 사람들이 인생의 작은 어려움에서 힘을 볼 수 없다면 그들에게 영감을 주기 위해 자신의 이야기를 조금 공유할 수 있다고 결정했습니다. 그녀는 동료들에게 어린 시절의 어려움, 어머니와의 끊임없는 관계, 역경 속에서도 키운 꿈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동료들은 자신의 어려움을 공개하고 상호 지원을 위한 공간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공유된 각 이야기는 고통이 종종 예상치 못한 힘을 가져온다는 사실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이 연결은 각 웨이터가 서로의 기반이 되는 지원 네트워크가 되었습니다. 오만함과 경멸로 가득 차 있던 환경이 점차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러니컬하게도 웨이트리스를 조롱했던 사교계 명사 레나타는 그녀의 말이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전혀 몰랐습니다. 그녀는 소피아가 자신의 지원 집단에서 배양한 세심한 경청과 존중이 사회계층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이 유효한 안전한 공간을 만드는 변화를 가져왔다는 사실을 거의 알지 못했습니다. 일반적인 근무일에 소피아가 테이블 사이를 이동하는 동안 러나터는 친구들에게 둘러싸여 다시 테이블에 있었습니다. 분위기는 무거웠고 긴장감이 감돌았다. 불안에 휩싸이는 대신 소피아는 사교계 명사가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에 대해 조금 더 알 수 있도록 기회를 보았습니다. 그녀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레나타의 테이블로 다가갔습니다. 안녕하세요, 부인. 즐거운 하루가 되길 바라요라고 말하며 더욱 자신감 넘치는 자세로 말을 시작했다. 또 다른 도발을 기대했던 레나타는 소피아의 친절함에 놀랐다. 무엇을 원하시나요? 그녀는 불신을 숨기지 못한 채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소피아는 물러서지 않고 자신과 가까워진 클라이언트, 발견되기 전에 거절을 당했던 예술가의 이야기를 간략하게 나누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예술가는 항상 자신의 작품에 나타나는 새로운 색상의 융합이 자신이 직면한 투쟁을 반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모든 미소 뒤에는 깊고 감동적인 이야기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레나타는 호기심이 가득한 듯 눈썹을 치켜떴습니다. 소피아에게 이러한 진실을 폭로하는 것은 레나타 자신의 오만함을 대면하는 방법이었습니다.
가치와 성공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사교계 명사의 좁은 시각에 도전하는 소피아의 말이 테이블을 가로질러 걸러지면서 주변 분위기가 바뀌는 것 같았습니다. 러나터는 자신이 열등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 대한 경멸이 그녀를 더 강력하게 만들지는 않는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그것은 다른 사람들과의 진정한 관계를 방해하는 장벽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무심코 시작된 일이 반성으로 바뀌고 공감의 작은 창이 열렸고 사교계 명사는 처음으로 어쩌면 인생이 내가 상상했던 것만큼 단순하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 날이 갈수록 소피아와 러나터 사이의 상호작용은 종종 더 빈번해졌습니다. 러나터는 다른 눈으로 소피아를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웨이트리스가 그녀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때마다 그 사교계 명사의 행동에는 미묘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봉사하는 동안 소피아가 공유한 각 이야기는 레나타가 마음속에 맞추려고 애쓰던 퍼즐 조각이었습니다. 조롱으로 시작된 일이 이제는 예상치 못한 관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러나터는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익숙했던 세련된 저녁 식사는 쓴맛이 나기 시작했고 소피아가 말한 이야기에 비해 그녀의 보석의 광택은 칙칙해 보였습니다. 한 번은 레스토랑의 밤이 좀 더 조용해졌을 때 러나터는 쟁반을 정리하는 동안 소피아에게 다가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왜 계속 웃고 계시나요? 레나타가 예상치 못한 진심으로 물었다. 러나터는 각 질문이 실제로 중요한 가치를 이해하는데 한 걸음 더 가까워졌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소피아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왜냐하면 매 순간 모든 도전이 새로운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인생은 청구서 그 이상입니다. 그것은 연결과 경험으로 만들어집니다. 그 간단한 문장이 레나타의 마음속에 울려 퍼졌는데 레나타는 그 문장을 폄하할 이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소피아의 도전이 그녀의 삶의 반향을 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사교계 명사가 약점으로 보았던 것이 실제로는 엄청난 용기의 행동으로 드러났습니다. 러나터에게 이러한 상호작용은 새로운 시작이자 지위와 부에 기초한 삶을 다시 생각하게 만드는 성찰의 씨앗이었습니다. 그리고 레나타의 마음속에서 단순한 웨이트리스가 그렇게 강력한 힘을 휘두를 수 있다는 생각이 그녀를 항상 정의했던 오만함을 서서히 무너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오사보어 도 럭소의 환경은 다르게 진동하는 것 같았습니다. 소피아와 레나타의 긴장된 대결 이후 미묘한 존경심이 공중에 맴돌았습니다. 심장이 뛰는 용기를 지닌 소피아는 사교계 명사의 오만함이 그녀를 빛나게 놔두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다른 테이블에서 서빙을 하던 중 그는 근처 테이블에 한 무리의 고객들이 모여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활기차게 이야기를 나누었고 그들의 긍정적인 에너지가 레스토랑 전체에 퍼지는 것 같았습니다. 소피아의 반응에 여전히 눈에 띄게 흔들리는 레나타는 이제 돈과 외모보다 진정한 연결과 인간성이 더 중요한 세상의 침입자처럼 느껴졌습니다. 음식이 나오는 강렬한 냄새가 공기를 가득 채웠고 소피아는 자신도 모르게 대화의 일부를 듣기 시작했습니다. 옆 테이블 손님들이 나누는 이야기가 눈길을 끌었다. 이는 출신에 상관없이 음식이 어떻게 사람들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경험의 교환이었습니다. 소피아는 주문을 받고 웃음소리를 들으면서 각 요리가 추억과 이야기, 유대감을 가져다 준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메뉴는 단순한 진미 목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삶을 나누라는 초대였습니다. 그녀는 모든 테이블에 이러한 화합의 정신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지 상상했습니다. 사람들이 친절하고 성실하게 상호작용하는 방식은 러나터가 보여준 표면적인 오만함과 뚜렷한 대조를 이루었습니다. 웨이트리스는 이곳의 진정한 본질은 단지 사치가 아니라 사람들을 하나로 모으는 능력이라고 느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참석한 모두에게 특별한 순간이 될 것입니다. 그러한 생각을 염두에 두고 소피아는 비록 작은 애정에 몸짓일지라도 사람들을 하나로 묶는 순간을 더 많이 만들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레나타가 계속해서 경멸의 바다에서 혼자 헤엄치는 대신에 좋은 에너지와 인류의 흐름에 동참할 수 있을지 누가 알겠습니까?
강렬한 분위기가 조성되자 소피아는 긴장을 해소하는 유일한 방법은 그 순간을 좀 더 의미 있는 순간으로 바꾸는 것이라고 결정했습니다. 접시를 모으고 손님들과 이야기를 나누던 그녀는 근처 테이블에서 들려오는 이야기를 듣기 시작했다. 한 무리의 친구들이 생일을 축하하고 있었고 웃고 축배를 들며 그들의 인생 경험을 공유했습니다. 소피아는 환영하는 미소를 지으며 그 특별한 순간에 더 가까이 다가가 참여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는 부드럽게 생일을 맞은 남자아이와 참석한 다른 사람들에 대해 좀 더 들어볼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처음에는 모두가 놀랐지만 곧 소피아의 말에 진심이 담겨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생일 소년의 친구 중 한 명이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그들의 우정이 수년에 걸쳐 어떻게 더 강해졌는지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그들이 함께한 점심과 저녁 식사가 서로의 웃음과 눈물이 서로의 유대를 강화하는 독특한 순간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아침은 축하의 시간이 되었고 소피아가 임시 파티에 참여했다는 느낌을 받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야기를 교환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만났는지, 과거에 미친 짓을 했는지, 음식이 어떻게 그들 사이를 끈끈하게 해줬는지 등이요. 소피아는 주에 깊게 들었고 각 이야기에서 자신의 인생 이야기와 연관성을 발견했습니다. 모든 얼굴 뒤에는 풍부하고 독특한 이야기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했습니까? 그녀는 어머니가 가르쳐준 것처럼 어딘가에서 모든 상호작용이 사람들의 영혼을 들여다보는 것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대화가 계속되는 동안 레나타는 이전에 전혀 눈치채지 못했던 것을 멀리서 지켜보게 되었다. 그 모든 이야기 속에서 그녀가 항상 추구했던 주권은 희미해지는 것처럼 보였다. 단순한 식사였어야 했던 것이 이제는 삶의 축하가 되었고 한순간 한 사람 한 사람의 풍요로움이 함께 추억을 나누는 순간이 되었습니다. 점심 식사는 축하하는 분위기 속에서 계속되었고 말씀은 좋은 와인처럼 흘러 마음을 따뜻하게 하고 감동을 일깨웠습니다. 공유된 각 이야기는 대화에 새로운 뉘앙스를 가져왔고 소피아는 완전히 몰입했습니다. 이 대화 중에 생일 소년의 가장 친한 친구로 보이는 그룹의 한 남자가 자신의 정체성을 형성한 어린 시절의 추억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야외에서 놀던 산으로 둘러싸인 작은 마을을 기억했습니다. 그는 소피아가 마음속으로 그 장소를 상상할 수 있을 만큼 사랑으로 말했습니다. 그것은 그리운 순간일 뿐만 아니라 귀중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기억이 사람들의 삶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은 분명해졌습니다. 그 기억들은 마치 작은 진주 같았고 수년에 걸쳐 쌓여서 각각의 기쁨이나 고통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었습니다. 소피아는 자신의 어린 시절 추억, 그들이 자란 작은 집, 일요일 밤 테이블에 앉아 어머니와 함께 웃던 웃음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그 기억들은 그녀의 마음을 따뜻하게 했고 눈물을 흘리게 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이러한 기억들이 우리를 형성하고 우리를 정의한다는 것을 알고 평정심을 유지했습니다. 이 모든 와중에도 러나터는 점점 더 안절부절하지 못하고 지켜보고 들었습니다. 그녀의 자존심은 서서히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야기의 힘은 그가 평생 동안 쌓아온 갑옷을 약화시키기 시작했습니다. 부의 영역 밖에서 어떻게 그렇게 부유한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러나터가 성공의 진정한 의미를 성찰하도록 초대하는 강력한 계시였습니다. 그 그룹의 추억과 삶의 이야기는 허식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중요한 것은 사람들 사이에 연결된 관계와 인간성이라는 것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의미 있는 순간들로 가득 찬 삶은 그 어떤 물질보다 훨씬 더 큰 가치를 지니며 그 발견의 씨앗은 사교계 명사의 마음속에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레스토랑 전체에 웃음소리가 울려 퍼지자 분위기는 점점 밝고 긍정적으로 변했습니다. 오후의 빛이 창문을 통해 새어 들어왔고 방은 그 어느 때보다 생동감 넘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소피아는 생일 소년의 친구들과 함께 모두와 함께 큰 소리로 웃기 시작했습니다. 농담과 재미있는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그 사이의 차이는 아침 안개처럼 흩어지는 듯했다. 사회계층의 극명한 대조처럼 보이던 것이 진정한 관계로 바뀌었습니다. 얼마 후
친구 중 한 명이 서로의 특이한 점에 대해 농담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배경이 달라도 모두가 자신만의 이상한 점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비웃었습니다. 눈을 반짝이며 소피아는 처음으로 요리를 하려고 했을 때 겪었던 당황스러운 상황에 대해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전체 그룹은 폭소에 빠졌고 잠시 동안 소피아는 취약성을 통한 연결의 힘을 깨달았습니다. 친구들은 미소를 지으며 각자가 얼마나 독특한지 되돌아보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고 이러한 다양성이 그 순간을 그토록 특별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모든 얼굴이 기쁨으로 환하게 빛나는 것을 지켜보던 레나타는 마음이 당기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왜 단순함 속에서 그토록 행복했을까요? 그 질문이 그녀의 마음속에 메아리치기 시작했고 한때 멀게만 느껴졌던 웃음은 이제 그녀가 함께하고 싶은 강력한 소리가 되었습니다. 그녀를 둘러싼 세상은 사라지는 것 같았고 잠시 동안 그녀는 자신이 쌓아온 장벽을 제고하게 되었습니다. 당신이 관계에서 느끼는 풍요로움과 비교할 때 우월하다고 여겨지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러나터는 그 행복의 작은 조각, 공중에 떠있는 듯한 가벼움, 풍요로운 삶에 필요한 경직성을 누그러뜨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웃음과 이야기를 나누는 가운데 새로운 이해가 형성되었습니다. 인생은 식탁에 누가 있느냐에 따라 진정한 가치가 있는 연회라는 것입니다. 그날은 소피아의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사교계 명사 레나타와 강렬한 눈빛과 말을 주고받은 그녀는 평소보다 일찍 식당에 작별 인사를 했다. 불안하고 약간 긴장된 그녀는 주머니에 있는 집 열쇠를 만지작거리며 손을 살짝 흔들었습니다. 그가 작은 아파트에 들어서자 어린 시절의 추억이 그의 머릿속에 넘쳐 흘렀습니다. 소박하지만 사랑과 웃음이 가득한 집이었습니다. 소피아는 어머니와 함께 그날의 이야기를 나누던 작은 식탁을 떠올렸고 주방에서는 케이크 굽는 냄새가 공기를 가득 채웠습니다. 그 집을 방문하는 것은 비록 조용하기는 했지만 종종 옆으로 치워두었던 그들의 이야기의 일부를 밝혀줄 것을 약속했습니다. 잠시 반성한 후 그녀는 과거와의 연결을 회복하고 자신이 누구인지 진정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지평선 위로 햇빛이 지면서 소피아는 벽장으로 갔습니다. 먼지 속에 감춰진 구석에는 그녀가 몇 년 동안 보지 못했던 무언가가 들어 있었습니다. 바로 기념품이 가득한 상자였습니다. 그녀는 다정한 표정으로 자신의 여행을 상징하는 물건들, 즉 어린 시절 장난감, 학교 노트, 특히 자신이 어떤 사람이 되었는지를 결정짓는 순간을 불멸의 순간으로 간직한 사진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각 이미지는 그들의 삶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더 나은 미래를 제공하기 위해 어머니가 치른 희생에 대한 깊은 감정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 후 그녀는 자신이 배운 것을 잊을 수 없다고 결심했습니다. 그것이 그녀를 오늘날의 여성으로 이끈 불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들을 회상하면서 그녀는 자신과 여전히 그녀를 믿는 사람들을 위해 싸워야 한다는 확신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레나타와의 만남은 충격적이었지만 그것은 일종의 부르심이기도 했다. 아마도 사교계 명사의 삶과 놀라운 방식으로 교차할 그녀 자신의 이야기를 마주하라는 초대였을 것이다. 그녀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그녀가 단순한 삶이라고 생각했던 것과 그녀를 분리시켰지만 이제 그녀는 가장 평범해 보이는 삶에도 복잡성이 있다는 것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추억에 잠긴 소피아는 파티에서 찍은 오래된 사진을 발견했습니다. 이미지를 가득 채운 웃음과 기쁨은 그녀를 모든 것이 가능해 보였던 시대로 데려갔습니다. 공개된 사진에는 친구들과 함께 젊고 활기찬 어머니의 모습이 담겨 있다. 그녀의 눈빛에는 만족감이 담겨 있었고 그 행복이 진짜라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내 생일이었어. 소피아는 얼굴에 미소를 띠며 생각했다. 초콜릿 케이크, 떠다니는 풍선, 어머니가 어머니를 사랑으로 껴안고 부르던 노래 등 그 순간의 색깔이 빠르게 떠올랐습니다. 그러나 소피아가 손에 들고 사진을 돌리자 또 다른 이미지가 그녀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그녀가 태어나기도 전에 그녀를 버린 아버지였습니다. 남자의 표정에는 항상 그녀를 괴롭히는 무관심과 거리감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깊은 감동이 왔습니다.
그를 그리워하는 것은 언제나 끊임없는 그림자 같았지만 그는 또한 원동력이기도 했다. 그녀는 그와 같이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더 나아지고 싶었습니다. 이러한 성찰은 나로 하여금 레나타의 삶을 새로운 관점에서 보게 해주었다. 사교계 명사가 보여준 경멸은 아마도 동물의 취약성을 숨겼을 것입니다. 그곳에서 소피아는 과거가 즐거운 추억의 집합일 뿐만 아니라 각 사람이 안고 있는 어려움과 감정적 함정을 형성하는 순간이기도 함을 이해했습니다. 어떤 면에서 그들은 서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레나타의 세속적인 오만함은 그녀 자신의 겸손과 마찬가지로 겉모습에 불과할 수 있었습니다. 유사점은 탐구해야 할 질문이 되었습니다. 희미한 희망 속에서 소피아는 과거가 자신의 행동을 정의하도록 놔둘 수는 없지만 그것을 인식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세상의 모습을 드러냈을 때 손불하는 변화의 순간이 될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그녀 주변의 모든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시 방문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이러한 새로운 공감과 이해는 그녀가 사교계 명사의 삶에 대해 더 많은 정보를 찾도록 격려했습니다. 결국 무엇이 그녀를 지금의 그녀로 만들었을까? 비슷한 과거가 있을 수 있을까? 그 생각은 그녀를 결심으로 이끌었습니다. 그녀는 러나터의 삶의 이야기에서 단순한 구경꾼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아니, 그것은 그녀의 일부가 될 것이고 둘 사이의 이해, 변화의 열쇠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한편 레나타가 살았던 호화로운 저택의 상황은 남들이 보는 것만큼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사교계 명사는 거울 앞에 앉아 있었고 디자이너 드레스가 그녀의 다리에 부드럽게 펄럭였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외적인 아름다움은 그녀의 내면을 사로잡는 불안감을 숨길 수 없었습니다. 어린 시절의 추억이 현재의 걱정과 뒤섞이기 시작했습니다. 레나타는 항상 그녀의 아름다움과 부로 칭찬을 받았지만 가족 기반에 균열이 생겼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녀는 전 세계를 여행했던 야심찬 사업가였던 아버지를 기억했고 러나터는 성공이 가장 중요하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녀가 받은 모든 칭찬은 그녀가 원하는 진정한 감정적 연결에서 더 멀어졌습니다. 그의 우정은 피상적인 것에 바탕을 두고 있었고 그가 친구들과 나누는 대화는 종종 진정성이 부족하여 그늘에 가려졌습니다. 그녀를 괴롭히는 이미지 중 하나는 강한 여성이지만 남편의 부재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몰라 공허한 어머니의 이미지였다. 그녀는 항상 사람들에 둘러싸여 파티에 참석했지만 실제로는 누구와도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러나터는 이렇게 질문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내가 정말로 원하는 걸까요? 외모의 삶, 경쟁이 잔인한 게임이 된 어린 시절 다른 소녀들과의 경쟁에 대한 기억은 자신이 우월하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는 그녀의 견해를 강화했고 누군가를 모욕한다는 생각은 그녀를 일시적으로 강력하다고 느끼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깊숙한 곳엔 채울 수 없는 감정의 구멍이 있었습니다. 이 모든 기억은 그녀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순간에 그녀에게 다가왔습니다. 마치 우주가 그녀가 자신을 더 깊이 볼 수 있도록 돕는 것 같았습니다. 매우 강력하고 대담한 소피아와의 상호작용은 그녀가 세상을 보는 방식뿐만 아니라 자신이 수년에 걸쳐 만들어온 이미지에도 직면하도록 도전했습니다. 소피아의 삶은 레나타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일이 있었고 이 생각은 그녀에게 설명할 수 없는 초조함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녀의 존재 깊은 곳에서 러나터는 소피아와의 관계가 사회계층을 넘어설 것이라고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이해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그 단순한 웨이트리스는 그녀가 항상 부와 명성으로 채워져 있다고 믿었던 공허함을 채우는데 도움이 되는 다리가 될 수 있었습니다. 핵심은 자신의 현실과 관계의 복잡성을 이해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그녀가 오랫동안 무시해왔던 것을 직면할 때가 되었습니다. 레나타와 소피아의 삶이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얽히기 시작하면서 그들의 가족 관계는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소피아는 더 나은 미래를 찾기 위해 많은 인연을 벌였습니다.
어린 시절 그녀의 어머니는 항상 그녀에게 주변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라고 가르쳤고 집에서 부의 동의어는 물질적인 부가 아니라 사랑과 상호 존중이었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진정한 부는 사랑과 진실한 관계에서 발견된다 는 어머니의 진언이 울려 퍼졌습니다. 이러한 믿음을 바탕으로 평생을 살아온 소피아는 밝은 미래에 대한 희망을 안고 어린 시절에 작별을 고했습니다. 동시에 레나타의 저택에는 이 메시지가 먼 곳에서 메아리 치는 것 같았다. 반면에 레나타는 가장 비싼 자동차, 가장 빛나는 보석 같은 소유물에 가치가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우정은 지위와 돈에 따라 이루어진다는 것을 그녀에게 가르쳐준 것은 피상적인 관계였습니다. 그 사교계 명사는 그녀가 가진 모든 상호작용이 그녀 자신의 외로움을 반영한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방식대로 삶을 살아오면서 타고난 동물, 즉 사랑하고 유대감을 형성하는 능력을 항상 놓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긴급함으로 가득 찬 세상에서 사물을 보는 방식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교훈이 될 것입니다. 둘은 서로 다른 여정을 떠났지만 각 여성의 과거에 대한 반향이 더욱 선명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소피아는 이제 레나타의 입장을 이해해야 한다는 것을 이해했고 사교계 명사는 성찰하면서 삶의 진정한 가치가 돈으로 측정될 수 없다는 것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에게 보다 긍정적인 미래를 향한 열쇠는 이러한 복잡성을 바라보고 공감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었습니다. 소피아는 다가오는 회의를 준비하면서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는 강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음에 일어난 일은 두 사람의 삶을 영원히 바꿀 수도 있다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날은 러나터 베스컨셀로즈의 인생의 전환점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그녀가 소피아에게 가한 굴욕 이후 사교계 명사는 웨이트리스의 예리한 반응에 대해 생각하는 것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 단순한 여자는 레나타가 오래전에 잃었던 용기를 되찾은 것입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사교계 명사는 돈으로 살 수 있는 모든 것에 둘러싸여 호화로운 소파에 앉아 있었지만 영혼이 공허함을 느꼈습니다. 마음속에 소피아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봉사는 품위 있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의 화려한 외모에도 불구하고 그의 성격은 오만함과 공감 부족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잔인하게 상기시켜주는 일이었습니다. 러나터는 자신의 삶을 반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그녀는 숙녀처럼 행동하고 자신이 열등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과 어울리지 말라고 배웠습니다. 그러나 소피아의 대답은 그녀의 마음에 의심의 씨앗을 심었습니다. 지난 몇 년 동안 그녀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얕잡아 보았습니까? 내가 지위에 너무 집착했기 때문에 어떤 실제 관계를 놓쳤습니까? 오만함의 무게가 그를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위로를 가져다 주기는커녕 이제 숨이 막힐 것 같은 망토처럼 말입니다. 러나터는 변화가 필요하다고 결정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을 살펴보고 그들의 이야기와 존엄성을 지닌 이 영혼들을 볼 시간이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는 않지만 그렇게 하려는 열망은 필수적인 첫 번째 단계였습니다. 러나터는 걱정스럽게 내 실수를 어떻게 바로잡을 수 있을까? 라고 자문했습니다. 새로운 관점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오랜만에 처음으로 레나타는 구원의 가능성을 암시했습니다. 최근 반성을 통해 러나터는 곧 인간관계의 가치를 인식하기 시작하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소피아를 조롱했던 바로 그곳에서 그는 더 이상 사람들을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단순한 도구로 볼 수 없다고 느꼈습니다. 그녀는 외모 너머를 보는 법을 배워야 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진심으로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다음 주에 러나터는 레스토랑으로 돌아오기로 결정했지만 이번에는 다른 목적으로 소피아를 찾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녀는 오사보어 도럭소에 입장했을 때 평소 테이블에 앉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대신 그녀는 웨이터와 수행원의 얼굴을 주의 깊게 관찰하여 자신에게 큰 영향을 준 웨이트리스를 찾았습니다. 근처 테이블을 돌보고 있는 소피아를 발견했을 때 레나타의 심장은 쿵쿵 뛰었습니다. 그는 긴장과 결의가 뒤섞인 마음으로 젊은 여성에게 전화를 걸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러나터는 이전에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던 자신의 작업을 칭찬하기 시작했습니다.
놀란 소피아는 확신할 수 없다는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지만 레나타는 당신은 훌륭한 전문가이고 내가 얼마나 틀렸는지를 깨닫게 해주었습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대화는 새로운 차원으로 채워졌고 러나터의 어조는 이제 진짜였습니다. 대화가 진행되는 동안 두 사람은 천천히 마음을 열었습니다. 러나터는 소피아가 자신의 어려움과 꿈에 관해 이야기하는 것을 주의 깊게 듣고 사람들이 전하는 이야기의 힘을 깨달았습니다. 각각의 공유된 경험은 그들 사이에 새로운 관계를 엮기 시작했습니다. 러나터는 이 새로운 연결과 나타날 수 있는 희망찬 우정을 고대하고 있었습니다.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시간은 훌쩍 흘렀고 러나터는 모든 말, 모든 웃음, 모든 진지한 표정이 그녀를 더욱 살아있게 만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결국 그것은 마치 새로운 빛이 사교계 명사의 삶에 침입한 것 같았습니다. 그녀의 삶의 모든 얼굴에는 귀중한 경험과 가르침이 담겨 있을 수 있다는 확신이었습니다. 날이 갈수록 러나터의 새로운 태도는 주변 사람들의 눈에 띄었습니다. 사교계 명사는 더욱 친근해지고 다가가기 쉬워지기 시작했고 사람들은 그녀의 성격에 진정한 변화가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주변 사람들에게 단지 친절하게 대하는 것 이상의 일을 해야 한다고 느꼈습니다. 러나터는 친절을 심고 싶었습니다. 소피아와의 편안한 대화에 감동받은 그녀는 다음 단계는 웨이트리스처럼 매일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돕는 것이라고 결정했습니다. 러나터는 소피아가 일했던 레스토랑에서 연대 활동을 조직하기 위해 자신의 영향력과 자원을 사용했습니다. 그는 사교계 명사와 사업가 친구들을 특별한 밤에 초대했습니다. 입장료는 궁핍한 가족을 돕는 지역 기관의 음식, 의복, 심지어는 돈까지 기부하는 것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회의적이었지만 러나터는 결심했습니다. 행사 기간 동안 그녀는 자신의 이익 외에는 아무것도 보지 못했던 사람들의 열정과 관대함을 보고 매우 기뻤습니다. 레스토랑의 분위기는 환상적이었습니다. 친절은 친절을 낳았고 기쁨과 연대감이 감돌았습니다. 소피아는 조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었고 두 사람의 관계는 더욱 돈독해졌습니다. 러나터는 테이블 주위를 돌아다니며 모두가 웃고 나누는 모습을 보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녀가 상상도 못했던 사랑과 연대의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그들의 행동은 인간관계의 진정한 가치를 반영하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미소, 모든 도움에 몸짓은 그녀에게 환영의 느낌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는 부처럼 유형적인 것은 아니지만 훨씬 더 가치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통해 레나타는 친절함의 변혁적인 기쁨을 발견하고 소피아가 자신의 마음을 감동시켰던 것처럼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는 새로운 삶의 씨앗을 심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친절한 행동 하나하나와 새로운 관계를 맺을 때마다 러나터는 점점 더 자신에게 평화를 느꼈습니다. 한때 사치와 외모를 중심으로 맴돌던 삶은 이제 인간성과 관대함을 포함하도록 확장되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삶에 의미를 부여한 것은 단지 기부와 사교 행사만이 아니었습니다. 러나터는 새로운 목적을 원했습니다. 어느 날 밤, 웃음과 배움, 의미 있는 상호작용으로 가득한 하루가 지나고 러나터는 자리에 앉아 반성했습니다. 그는 호화로운 아파트의 창밖을 내다보며 도시의 불빛이 반짝이는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부자가 된다는 것은 실제로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녀에게 부는 더 이상 돈이나 지위와 동의어가 아니었습니다. 모든 도움의 손길과 함께 나눈 모든 미소, 그녀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는 모든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는 그때부터 더 많은 사회적 활동에 시간을 투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러나터는 기회를 창출하기 위해 자신의 경험과 영향력을 활용하여 자선단체와 협력하고 소외된 지역사회의 젊은이들을 교육하는 데 초점을 맞춘 프로젝트에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소피아는 사교계 명사가 의심이나 어려움이 없을 때 그녀의 조언자가 되었고 함께 삶을 변화시키는 데 전념하는 팀을 구성했습니다. 사교계 명사와 웨이트리스 사이의 공허한 상호작용으로 제한될 수 있었던 것이 이제는 우정, 변화, 삶의 새로운 목적에 대한 감동적인 이야기로 바뀌었습니다.
소피아와 함께 생활하면서 변화를 만들고자 하는 레나타의 희망과 열망이 회복되었습니다. 한때 그가 무시했던 여자는 그의 동료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의 재발견 여정에 주요 영감을 준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진정으로 중요한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다는 것은 자신의 새로운 모습을 형성하는 일이었고, 그녀는 미래가 가져올 일에 대해 기대가 컸습니다. 레스토랑에서의 대결 이후 소피아의 삶뿐만 아니라 레나타의 삶에도 예상치 못한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만한 사교계 명사는 웨이트리스의 말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고 잠시 동안 자신의 불안감에 기꺼이 맞서려고 했습니다. 항상 자신이 주변 사람들보다 우월하다고 생각했던 레나타는 인생이 단순한 사회적 꼬리표 그 이상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마음속에 울려 퍼지는 부름과 같은 침묵의 대화를 통해 우정과 존경에 대해 성찰하기 시작했다. 사실 레나타는 자신감이라는 가면 뒤에 항상 공허함, 진정한 관계가 부족함을 느꼈습니다. 그녀에게는 친구가 있었지만 그들은 진정한 동맹이라기보다는 지위에 더 가까운 동료였습니다. 반면 소피아는 충성심과 연대감을 바탕으로 한 지원 집단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 차이는 처음으로 진정한 우정이 무엇인지 평가했던 레나타를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소피아가 새로운 관점으로 가는 다리가 될 수 있을까요? 레나타는 자신이 변화하고 싶다면 사회계층이 아닌 상호 존중과 이해를 바탕으로 진정한 관계를 맺어야 한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행복에 대한 성찰과 인생에서 정말로 중요한 것이 레나타의 마음속에 나타나기 시작했고, 계급 차이에도 불구하고 그들 사이에 존재할 수 있는 우정에 대한 새로운 이해의 여지가 열렸습니다. 이전에 일어난 일과는 달리 소피아는 레나타와의 말 교환이 더 큰 의미를 갖는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식당을 돌아다니면서 그가 배운 내용에 대한 그의 생각은 더욱 분명해졌습니다. 그녀에게는 스포트라이트가 중요하지 않았지만 부유한 사교계 명사의 갑작스러운 태도 변화는 새로운 열정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소피아는 자신이 항상 열등감을 느끼게 만드는 환경에서 관계가 형성될 수 있다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다음 그녀는 대기 직원에게 자신의 경험을 공유했습니다. 그는 눈을 반짝이며 외모에 휩쓸리지 마세요라고 말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서로를 어떻게 대하는지, 우리가 일할 때 가져오는 존엄성입니다. 그 순간부터 레스토랑은 새로운 에너지로 활기를 띠기 시작했습니다. 소피아의 용기에 영감을 받은 직원들은 그 어느 때보다 더 많이 함께 모여 작은 승리를 축하하고 서로에게서 배웠습니다. 레나타는 이전에는 단지 점심기금에 불과했던 환경의 변화를 알아차리면서 어떻게 하면 이러한 삶에 자신의 지위 이상의 것을 제공할 수 있는지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 모두 공감에 대한 귀중한 교훈과 크든 작든 각 단계를 축하하는 것의 중요성을 배웠습니다. 그것은 새로운 시작이었고 존경과 우정의 새로운 시대였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소피아와 레나타 간의 대화는 더 빈번해지고 깊어졌습니다. 그들이 대면한 날은 더 이상 학급 결투가 아닌 변혁의 순간으로 여겨졌다. 레나타는 이제 의미 있는 제스처를 취해야 할 때라고 결정했습니다. 이를 위해 사교계 명사는 소피아를 이벤트의 셰프로 초대하여 웨이트리스의 어린 시절의 맛을 반영한 요리로 레스토랑에서 저녁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소피아는 주저했지만 자신의 재능을 보여줄 기회로 보고 도전을 받아들였습니다. 그 경험은 독특했습니다. 부엌에서 웃고 이야기를 나누는 가운데 두 여성은 한 입 한 입이 식탁에 올려진 자신들의 삶의 일부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손님들은 진퇴양난의 식사 경험을 하게 되었고 그 에너지는 전염성이 있었습니다. 소피아에게 식사는 단지 맛에 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들 사이에 일어난 변화의 상징이었습니다. 레나타에게 이는 결국 진정한 부는 우리가 맺는 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상기시켜주는 것이었습니다. 방 중앙에는 청중들이 모여 맛있는 음식뿐만 아니라 존엄성과 우정, 존중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나누기 위해 모였습니다. 저녁 식사는 음식뿐만 아니라 그들의 삶과 서로에게서 배운 것을 축하하는 축제가 되었습니다. 저녁 식사가 끝나자 두 사람은 자리에 앉아 이 새로운 우정에서 비롯된 감정을 나누었습니다. 빛나는 눈을 가진 레나타는 이렇게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전에 열등하다고 생각했던 사람에게서 내가 이렇게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인생은 순간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제 나는 우리가 그 순간들 각각을 소중히 여겨야 한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소피아는 수줍은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레나타, 경험은 사회계층이 아니라 우리가 누구인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각 사람은 이야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이야기에는 힘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안경을 치켜들고 뜨거운 박수를 보내는 가운데 더 밝은 미래에 대한 약속이 탄생했습니다. 희망과 변화의 몸짓으로 러나터는 자신의 영향력을 활용하여 종종 사회의 그늘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밝히는 데 전념했습니다. 그들은 모두가 보고 듣는 것이 표준인 공간을 함께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과 참석한 모든 사람들을 위한 교훈으로 가득한 마법 같은 밤이었습니다. 결국 모든 사람의 마음에 울려 퍼지는 메시지는 분명했습니다. 진정한 변화는 존경과 용기, 그리고 그때까지는 멀게만 느껴졌던 사람들의 말을 듣고 배우려는 의지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처음에는 경멸에서 비롯된 것이 그들의 삶을 영원히 바꿔 놓을 우정으로 바뀌었습니다.